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 아들 민수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이 되었네요. 오늘 저는 곧 있을 상견례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민수는 제가 키운 아이들 중 막내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늦둥이인 민수만큼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어 훌륭한 회사원이 되었고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비 며느리 지은은 민수보다 2살 어린 29입니다. 처음 민수가 지은을 소개했을 때 참 단정하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요즘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을 상견례가 걱정됩니다. 지은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 민수가 준비한 신혼집 이야기도 나눌 터인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것도 걸리고 검소한 제 생활 방식이 지은 내 가족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도 염려됩니다. 거실 시계가 아침 10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제 2시간 후면 상견례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뿐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25년째 운영하고 있는 작은 분식집이 있어요. 처음에는 고단했지만 꾸준히 장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도 많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3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물려주셨습니다. 시가로 8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큰 집에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크고 횡해서 외로움만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전 여전히 제가 편한 월세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란 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일상이 저는 행복합니다.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매달 조금씩 기부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구두쇠라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만큼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소한 삶이 제게는 더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라고 가게는 그만두고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돈은 많지만 검소하게 사는 제 모습이 상견례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고 믿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지은 내 가족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의 어머님은 처음부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 수수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분식집을 하고 월세 단칸방에 산다는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의 어머님은 신랑 측에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며 사위 될 사람이
제대로 된 아파트는 있는지 따지듯 물으셨죠. 민수가 전세로 알아본 신촌의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 그런 곳에는 절대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참지 못했나 봅니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가 물려받은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80억이 넘는 아파트의 가치를 말하자 지은의 어머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의 어머님은 이제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구시렁거리셨지만 민수의 눈빛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돈 앞에서 돌변하는 예비 처가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은의 어머님은 신혼집으로 강남 아파트를 비워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부모의 재산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은 지은과 나눈 신혼집 비용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월급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신혼집 보증금의 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은과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신혼 살림을 꾸리는 데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도 둘이 상의해서 준비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신혼집 비용을 전적으로 남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비용은 모두 남자가 내야 한다는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민수는 말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지은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신혼집 비용 분담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민수를 구두쇠라고 비난했다고 해요. 심지어 강남 아파트가 있는 집안에서 자란 남자가 왜 이렇게 짠돈에 연연하냐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일인데 신혼부터 모든 걸 자신에게 의존하려 한다면 과연 이 결혼이 올바른 선택일까 고민된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돈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순 없는 법이니까요. 결혼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민수는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견례 이후 지은의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제 작은 월세방을 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부동산 투자 성공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빌라 3채, 제주도의 땅, 그리고 방배동의 고급 아파트까지. 재산 목록을 한참 말씀하시더니 지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며 자부심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지은의 옷장에는 명품 가방만 30개가 넘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일이 아닌 재산 목록을 비교하는 거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의 어머님은 계속해서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셨고 신혼부부가 그곳에서 살면 좋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방문하신 내내 지은의 어머님은 돈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민수의 연봉, 승진 가능성,
퇴직금 규모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심지어 제가 분식집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꾸준 일은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은의 집안이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듯한 태도, 남들의 시선을 중시하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가치관을 가진 가정과 우리 민수가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찾을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지은의 어머님은 제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우리 집 재산이 궁금하시다면서도 제 검소한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제 밤늦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꼿꼿했을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지은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만 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은이 점점 돈과 조건만 따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날 때도 값비싼 메뉴만 고르고 데이트 비용도 전부 민수에게 맡기더랍니다. 민수는 자신의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경제적인 면만 바라보는 게 맞는 걸까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들려주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함께 살아갈 사람의 가치관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식이 맞닿는 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결혼 전에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둔 민수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민수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오늘 아침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은의 어머님이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가게를 둘러보시더니 콧방귀를 뀌셨어요. 8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이런 허름한 가게에서 일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손님들이 계신데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월세 단칸방에 사는 것도 모자라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다니 민수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손님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문을 받으면서도 귀는 아프도록 쏟아지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온다고 했었는데 때마침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겁니다. 평소 조용하던 민수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지 모르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저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의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했어요. 뒤늦게 체면을 차리시려는지 말씀하시길 모두 민수의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 삶이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에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의 변화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더 물질적인 면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도 최소 5천만 원은 써야 한다며 민수의 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민수가 회사 일로 늦어진다고 하자 지은이 강남 아파트에 대해 다시 꺼냈다고 해요. 신혼집으로 그곳을 쓰지 않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월세방에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저와 거리를 두고 싶다고도 했어요. 지은은 이제 민수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직장 회식에서도 민수가 자신에게 걸맞은 수준의 생활을 해줄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지은이 민수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답니다. 결혼하면 남편 돈은 아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게다가 민수의 적금을 해약해서 신혼집 인테리어에 쓰자고도 했다고 합니다. 민수가 거절하자 속이 좁다며 화를 냈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민수의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하객들 앞에서 민수를 망신 주었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있는 집 아들이 이렇게 검소하게 사느냐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수의 마음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의 배경이나 성격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민수는 결혼을 진지하게 재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민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새벽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25년째 하는 일상이에요. 시장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삶의 의미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최근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삶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죠.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왜 월세 단칸방에 사느냐고, 분식집은 왜 계속하느냐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부끄럽지 않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더 얹어주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겐 큰 기쁨이에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걸 매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아파트는 제게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방식까지 바꿔야 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검소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매달 조금씩 기부도 하고 있어요. 가게에 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호화로움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순간들이 제겐 더 값진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가게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치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답고 작은 방에서 보내는 밤은 평온합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 제겐 모든 것이 충분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제가 선택한 이 소박한 삶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어제 저녁 민수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찾아왔습니다. 지은과의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지은에게 정중하게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민수의 진심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은의 어머님도 마지막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오히려 우리 민수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청년이라며 자신의 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셨답니다. 이제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은 일들이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해요. 진정한 동반자란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민수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고. 분식집은 여전히 제 일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이 소박한 삶이 저는 행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민수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듯 민수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처럼 이 자리에서 제가 선택한 소박한 행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올해 65의 이정숙입니다. 30년째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둘째 딸 미연의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미연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같은 병원 의사인 준영을 만났어요. 3년 동안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준영의 어머님께서 우리 집 재력을 조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웠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으로 근근히 살았지만 두 딸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어요. 큰 딸은 이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제 둘째도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준영의 어머님은 강남에서 대형 산부인과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아들도 곧 그 병원을 물려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며칠 전 미연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예비 시어머님께서 반찬 가게 하는 시어머니는 못 모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나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앞치마를 매면서 생각했어요. 이 앞치마가 제 자존심이고 자부심인데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과 과연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3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미경이는 5살, 미연이는 2살이었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는 솜씨 하나만 믿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한 종류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서 다른 반찬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늘려가며 반찬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장을 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일과예요. 시장 입구의 첨가물 가게 김씨 아저씨는 저를 보면 늘 좋은 채소를 골라주시죠. 우리 정숙 씨가 이걸로 무슨 반찬을 만들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수산물 코너의 박씨 아주머니는 제가 조개를 고르면 한 움큼 더 얹어주시며 이건 서비스야 하고 윙크를 하십니다. 우리 가게 단골 중에는 20년 넘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큰아들 결혼시킨 이야기, 남편과 다툰 이야기,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들을 저와 나누셨죠. 저는 반찬을 담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분들은 제 딸들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셨어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미경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는 교복값이 걱정되어 밤마다 울었어요. 그때 단골 손님들이 특별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죠. 미연이가 간호대학 합격했을 때는 가게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다들 자기 딸처럼 기뻐해 주셨답니다. 이제는 제 반찬 맛을 알고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대기업 임원이라는 분이 자기 회사 행사에 쓸 김치를 대량으로 주문하셨답니다. 그분 말씀이 시내 유명 식당보다 제 김치가 더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반찬 가게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곳에서 두 딸을 키웠고 내 인생을 일궈냈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제 일이 초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성과 진심을 담아 만든 반찬으로 수많은 가정의 식탁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이요. 미경이는 결혼할 때 신랑에게 그랬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반찬 가게 하시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미연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집안에서는 제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약속이 잡혔어요. 미연이가 전날 밤늦게 찾아와서 옷을 골라주었죠. 엄마, 이 치마 입고 가요.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드린 거. 평소 입던 옷들이 초라해 보일까봐 딸이 신경 써준 겁니다. 준영의 부모님은 늦지도 일찍도 않은 정확히 약속 시각에 도착하셨어요. 어머님은 발 뒤꿈치가 높은 명품 구두를 신고 계셨고 아버님은 넥타이 핀이 반짝이는 정장 차림이셨죠. 첫 인사를 나누는데 어머님의 시선이 제 손을 향했어요. 30년 반찬 일로 거칠어진 제 손을. 식사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준영 아버님은 의대 교수 시절 제자였던 준영을 아들로 삼아 병원을 물려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준영이 미국 연수를 다녀온 이야기, 곧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게 질문이 이어졌어요. 미연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자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아버님은 급히 와인 잔을 드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장사는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요? 미연이가 시집 오면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면 어머님의 말씀에 미연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준영은 미연의 손을 꼭 잡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던 순간들, 단골 손님들과 나눈 따뜻한 정, 그리고 그 수입으로 키운 두 딸.
제 인생의 자부심이자 훈장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이분들 눈에는 그저 부끄러운 일인가 봅니다. 식사 자리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끝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미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반찬 가게 주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앞으로 이 가족과 어떻게 마음을 맞춰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미연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준영의 어머님께서 미연에게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미연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거나 옷을 고급스럽게 입으라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요구사항은 커져갔습니다. 첫 번째 큰 요구는 미연의 직장 문제였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라니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우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어? 준영의 어머님은 미연이 자신들의 산부인과에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연이 5년 동안 실력을 쌓아온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은 안중에도 없으셨죠. 두 번째는 신혼집이었어요. 준영 어머님은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셨답니다. 우리가 전세금은 줄 테니 너희는 월세만 내면 돼.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절대로 그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것. 반찬을 해다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죠. 가장 큰 문제는 제 반찬 가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찬 가게는 정리하셔야 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걸 어떻게 봐요? 준영의 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대신 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마치 제 30년 세월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 같았어요. 미연에 대한 간섭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쇼핑을 다니며 값비싼 옷을 사주시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의사 부인이 될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시면서요. 심지어는 미연의 언니네 집에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답니다. 어느 날은 준영의 어머님이 직접 제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을 때였는데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이런 데서 일하시다가는 우리 준영이 체면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날 저녁 미연이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준영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부모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했고 미연은 제 가게를 포기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전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운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우리 미연이에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체면이라는 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일까? 어제는 미연이가 하루 휴가를 내고 제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죠. 미연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준영은 정말 좋은 사람이랍니다. 미연이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감싸주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려왔대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준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준영 오빠가 어제 또 말했어요. 결혼하면 엄마가 반찬 가게 하시는 거 부끄러울 거래요. 그동안 오빠는 제가 간호사라는 것도 우리 집 형편도 다 이해해 주는 줄 알았는데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산부인과로 옮기라고 재촉하신답니다.
의사 부인이 일반 간호사라니 말이 되니? 라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대요. 김치를 버무리면서 미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반찬 가게에서 번 돈으로 대학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왜 다들 엄마 직업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도 이제는 엄마 가게 오는 걸 꺼려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오셨어요. 미연을 보더니 다들 반가워하셨죠. 어머, 미연이 왔네. 얼마나 예쁘게 컸어. 미연은 어렸을 때처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고민이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미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영 오빠를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제 직업을 무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결혼하면 달라질까요? 딸의 물음에 바로 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다만 미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딸의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으니까요. 주말 아침 큰딸 미경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 가게에 찾아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경이는 미연의 고민을 듣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거였어요. 미경이는 4년 전 은행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5살, 3살 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미경이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제 가게에 들러 반찬도 가져가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곤 하죠. 미연아, 언니가 결혼할 때 기억나? 신랑 측에서 우리 엄마 직업 때문에 걱정했었잖아. 미경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시어머님이 엄마가 담근 김치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는 거야. 미경의 시어머님은 처음에 제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는 것에 난색을 표하셨대요. 하지만 미경이가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동생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준영 씨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우리 엄마의 가치를 알아봐 줄 거야.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미경이는 자신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맞춰가고 이해하게 되었는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고 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변화는 강요가 아닌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해. 준영 씨 부모님이 지금은 엄마를 이해 못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진정성을 알아보실 거야. 단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퇴근길에 미연이가 언니의 말을 곱씹어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확인해 봐야 할 건 준영 오빠의 마음이에요. 오빠가 저와 엄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미경이의 조언이 미연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어요. 때로는 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 특별한 힘을 발휘하나 봅니다. 어제 준영이가 처음으로 혼자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닌 다소 흐트러진 차림이었어요. 마침 가게는 장사를 막 끝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신이 미연과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더군요.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고군분투하던 미연의 모습에 반했다고 했어요. 그런 미연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준영은 어제 우연히 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한 장면을 보았답니다. 제가 김치를 담그면서 근처 독거노인 분들께 나눠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이웃들의 삶에 온기를 전하는 일이었네요. 미연이가 왜 그렇게 어머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준영은 어젯밤 부모님과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이제는 미연의 직업을 존중하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씀드렸대요. 하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고 결국 준영은 독립을 선언했답니다. 어머님, 저는 미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연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님도 제 어머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의 아들이 되어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영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느라 자신의 진짜 마음도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준영 씨. 우리 미연이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겨내보자고요. 준영이 돌아간 후 가게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준영의 독립선언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준영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차림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어머님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준영이 처음으로 부모님 뜻을 거역하고 독립해서 살겠다고 나간 후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병원을 거부했어요. 자기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그동안 제가 준영이의 인생을 제 맘대로 정해온 걸 깨달았죠.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제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제가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죠. 한 젊은 주부가 와서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영양가 있는 반찬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제가 특별히 준비한 잔치 음식을 포장해 주는 걸 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네요. 어머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에 밀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줄 몰랐어요. 심지어 저 양반은 강남에서 온 대기업 임원님 같은데 오후에는 제가 만드는 김치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연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이제 보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네요. 어머님은 김치 속을 버무리면서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시장 반찬 가게라는 게 창피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여기 있어 보니 깨달았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퇴근할 때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미연이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는지. 앞으로는 제가 먼저 어머님께 찾아뵙고 싶어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김치 한 포기를 들고 가셨어요. 다음 날 준영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집에서 김치를 담그셨다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다고 했어요. 미영과 준영이 함께 제 가게를 찾아온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둘 다 병원 당직을 마치고 온 듯 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은 준영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이제는 정말 자신 있어요. 두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준영은 미연의 병원 당직에 동행하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인지 지켜보았고, 미연은 준영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맞서는 모습을 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해요. 어머님, 전 이제 알아요. 왜 미연이가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하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결정했어요. 미연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도록 지지해 주기로요. 미연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준영 오빠가 어제 중환자실 야간 당직 끝나고 여기 와서 몰래 반찬 만드는 거 배웠대요. 나중에 우리도 엄마처럼 이웃들과 음식 나누며 살고 싶다고. 두 사람은 신혼집도 결정했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기로 했대요. 준영의 어머님이 권하신 강남 고급 아파트 대신 둘의 형편에 맞는 곳으로 정했다고 해요. 어머님, 저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어요. 그동안 부모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진짜 행복이 뭔지 잊고 있었거든요. 준영의 말에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둘은 제게 부탁했어요. 결혼식도 거창하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객들에게 제 손맛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날 밤 달빛 아래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하고 진실된 사랑이 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미연이와 준영이의 결혼식이 있던 날입니다. 두 사람의 바람대로 호텔 웨딩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어요. 하객들에게 대접할 음식은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사흘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에요. 준영의 어머님도 이틀 전부터 제 가게에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드셨어요.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왜 손님들이 어머님 반찬을 그리도 좋아하시는지. 음식에 정성이 담기는구나. 어머님은 김치를 담그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제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30년 동안 제 반찬을 드시던 분들, 미연이가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들, 그분들은 하나같이 미연이를 자기 딸처럼 아끼셨죠. 정숙 씨 딸이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한다고? 우리 미연이 복 받았네. 큰딸 미경이네 가족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조카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미경이는 미연이의 부케를 받았네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연이가 미경이를 꼭 안았습니다. 피로연은 제가 준비한 음식으로 꾸몄어요. 집에서 만든 듯한 정겨운 상차림에 하객들이 감동하셨답니다. 준영의 아버님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이 마음에 든다고 앞으로도 자주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신랑 신부의 신혼집은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입니다. 준영이가 직접 월세 계약서를 쓰고 미연이와 함께 가구도 고르고 직접 조립했대요. 보증금은 둘이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영의 어머님도 흐뭇해 하셨어요.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미연이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준영이는 대학병원 의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주말이면 제 가게에 들러 음식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제 반찬 가게가 있었기에 두 딸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일도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곁에는 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딸들이 있고 그 진심을 알아준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작은 반찬 가게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배움터였나 봅니다.